안녕하세요. 송향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 상담과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 총회를 갔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학년 담임 모두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셨다고 연락처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아이가 아파서 교무실에 연락을 드렸는데 담임쌤에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담임쌤들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교사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경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소진이 되어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폰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사시에 학부모님과 연락될 수 있는 연락 번호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아이가 다쳤다든지 물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빠른 시기에 부모님과 연락이 돼야 되겠죠. 요즘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심지어는 070이 아니라 010까지도 스팸 광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부모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혹은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이 아빠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대접을 받는다며 골프채로 아이를 체벌합니다. 심하게 체벌하는 애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가슴 아픈 실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애라 체격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고 이런 애였습니다. 근데 걔가 눈이 유난히 빨간 거예요. 아빠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애를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애가 화가 나는 거죠. 그걸 참으려니까. 참다 보니 간을 상하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교사들이 배우는 훈육책이 있습니다. 그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같은 저자가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부모와 10대 사이 책을 그분한테 직접 아무개 아버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 달쯤 지났더니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책을 받은 그 이후로 아빠가 그 책을 들고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매를 대지 않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아무리 원칙이라지만 애가 마킹할 시간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 인생 망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판공비잘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그 비율을 잘 헤아리자 이런 뜻인데 학부모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 그거는 이제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판단하는 말보다 공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간혹 공감해드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고 동의는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어줬을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첫째 공감 먼저 해주시라는 거. 두 번째는 충분하셨을 때 가능하면 행동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셔라 제가 다시 전화하겠다라든지. 근데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게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전교 꼴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여기 중학교에 자녀의 강점 찾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한 학부모님이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2학년 전체에서 꼴찌예요. 아, 그렇습니까? 애가 잘하는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태까지 네일 아티스트, 미용 기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3개 자격증 땄어요. 왜 애가 공부를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용 기능사가 아무나 따는 거 아닙니다. 무려 자격증을 3개나 갖고 있는데 어머님이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낙인을 찍으신 거예요. 얘는 미용 고등학교를 갔다. 그럼 얘가 전교 몇 등 하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다 딴 거예요, 얘는 이미. 그러니까 얘는 미용의 천재인 거죠. 그래서 9등급이 내 아이를 판별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아이 그러면 그까짓 게 무슨 뭐 밥벌이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등급은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밥벌이가 다 되나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그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